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현재 숨죽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이제 오늘 개장하면 알겠지만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이제는 98엔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FOMC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친시장적으로 양적 완화 옹호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시장이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리 보기 보시죠.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 FOMC. 사실 통상 7월 FOMC는요, 철도 철이고 다들 이제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보통 그냥 큰 정책 변화 없이 넘어가는 시기입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가 테이퍼링, 즉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9월 FOMC를 잡고 있기 때문에 8월에는 FOMC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7월 FOMC가 9월 전에 마지막 FOMC인데 이거를 연준이 그냥 허비하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신호탄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또 8월 2일 FOMC 바로 이틀 뒤에 BLS, 우리말로 미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컨센서스가 비농업 고용 17만 5천 건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19만 5천 건에 비해서는 다소 좀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만 5천 건, 연준이 다른 건 몰라도 실업률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친시장적, 양적 완화에 호의적, 다시 말하면 매파적인 목소리를 함부로 내지는 못할 근거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5월 19만 5천 건, 6월 19만 5천 건인데 7월에 17만 5천 건으로 고용 증가가 처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연준 경제 전망부터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바로 넘어갔는데요. 올 연말 실업률 목표치가 7.2에서 7.3으로 잡혀 있고요. 현재 7.6을 기록하고 있죠. 자, 7.2에서 7.3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틀란타 연준의 고용 계산기를 보시겠는데요. 연말 목표치 7.2로 놓고요. 그 다음에 남은 개월수 7, 8, 9, 10, 11, 12.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남은 걸로 계산해보면은 실업률 7.2%를 달성하려면 월간 20만 6,718건의 고용이 증가해야 되고, 요거보다 조금 안 좋게 실업률 7.3%를 만약에 예상한다고 하고 6개월로 세팅을 하면은 18만 2,149건. 그러니까 5월, 6월은 이 범위 내에 들어갔지만 7월에는 요거를 하향 이탈한다는 거잖아요. 17만 5천 건이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이 고용 가이던스를 벗어난 이 결과를 연준에서도 현재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파적으로 나올 만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의 실업률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갤럽 측에 이 고용 동향을 항상 BLS 나오기 전에 보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업률 7.8%가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데일리로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식전 대바람부터 눈 아프시게 괜히 엑셀을 보여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6월 30일 당시에 7.8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 결과가 토요일 날 집계된 역시 7.8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BLS하고 약간의 갭은 있지만 어쨌든 6월 30일 당시하고 현재 실업률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원래 정확하게 이걸 뽑으려면은 6월 전체하고 7월 전체를 다 평균을 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7월이 아직 며칠 이제 거래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고용 중에 있는 인구, 언더 인플로이드가 17.2%, 실업률 7.8%로 6월 30일 결과하고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현재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7월 고용보고서에도 실업률이 뚜렷하게 하락할 여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전문가 시각 한번 들어볼 텐데요. BNP 파리바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이요. 이번 7월 FOMC에서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큰 변화가 감지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FOMC 성명서 내용도 6월하고 비슷한 표현. 경제 회복은 마저릿하고 고용 개선은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사, 즉 BNP 파리바의 하우스 뷰는 12월 전에 테이퍼링은 어렵다. 그 이유는 실업률 하락 확인 전에 저기에 대한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BNP 파리바는 9월이 아니라 12월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축소의 부정적인 입장, 친시장적인 입장이 나왔을 때 어떨 것이냐.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한번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요.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런 역동조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이번 FOMC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말하는 기대감은 양적 완화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들어있을 것이다. 아주 최상단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연준이 앞에서 보신 7.2, 7.3이 실업률 전망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더 실업률을 올려잡는 쪽으로 수정을 하려는 의도가 어떻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 하락을 했고, 진짜 코스피 일단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는 달러 가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일단은 불리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달러엔 환율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98엔대 초반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과 코스피의 역동조화를 보면은 참의원 선거 끝나고 잠깐 들썩하는 듯 했다가 다시 내려앉으니 달러 대비 엔화 환율 100엔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개선됐고 순매수도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며칠 나왔었죠.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자산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도 보시는 대로 2.56%로 지난 주말에 0.34% 하락한 정황.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FOMC에서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기대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에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를 모두 다 뒤집을 만한 이런 시장의 충격이 올 것이고요. 또 이게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MSCI 한국지수 역시 보셔도요. 수치상으로도 56선 넘어간 이후에 0.71% 추가 상승을 했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심은 여기서 더 이상 팔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월요일 아침 의심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